내가 나답을 찾고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, 좋아하는 건 뭔지 별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을 제가 특강 신청해서 만나면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. 첫 번째는 분명히 떠오르는데 무시하는 경우, 두 번째는 떠오르는데 설명을 못하는 경우, 세 번째는 아예 안 떠오르는 경우입니다.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진짜 나는 계속해서 나에게 울림을 보내고 있는데 그 겉에서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. 그 벽은 우리 각자가 살아오면서 수십 년간 적층된 신념, 전통, 문화 혹은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되기도 하고요. 이런 것들이 내 울림을 은연중에 차단하고 흡수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떠오르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떠올라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떠올리기보다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.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그 무감각을 인정하는 겁니다. 솔직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이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. 오히려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.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그 자체를 일단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생각의 방향성을 바꾸는 겁니다. 우리가 이런 무감각한 상황, 그리고 떠올라도 무시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나는 모르겠지?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?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, 좋아하는 게 뭔지 정말 의미 있고 나답게 살 수 있을까? 라는 방향성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. 왜 나는 모르겠지라는 안 될 이유가 아니라 될 이유에만 집중해야 내 뇌에서도 관련된 정보만 끌어오기 때문이에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낚시의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낚시를 할 때 그냥 가만히 낚싯대도 던지지 않고 물고기가 떠오르길 기다리진 않잖아요. 낚싯대에 밑밥을 깔고 멀리 던지고 입질이 오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비로소 물고기를 얻을 수 있죠. 이런 것처럼 생각이 심연에서 떠오르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심연에서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방법들인데요. 질문지를 활용하는 겁니다.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게 훨씬 더 심리적 저항도 낮고 편하거든요. 저도 그랬었는데요. 그냥 막연하게 운동장 트랙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걸으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했는데 물론 그랬다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멘탈 관련된 유튜버들의 책을 많이 사서 보기도 하고 무료로 배포하는 전자책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스스로 수십 수백 가지 질문을 던져서 내면 탐구를 했었고요. 여러분도 만약에 잘 떠오르지 않는다, 떠올라도 뭔가 무시하는 것 같다, 표현하기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질문지를 활용해야 합니다. 근데 이 질문지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우리가 뭘 원하는지,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한다는 건 의식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지를 활용할 때 정말로 집중한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그냥 의식적인 사고, 표면에서 하는 피상적인 생각에서 그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내면의 울림은 저 아래 깊은 곳에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식이 아니라 잠재 의식, 무의식에서부터 비롯되는 울림을 꺼내올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?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무조건 가장 중요합니다. 편안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집중이 안 되고 누군가 방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질문지를 작성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습니다. 최소 30분 이상은 이 질문지 하나에만 몰입해서 글쓰기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무엇보다 몸이 긴장돼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이완돼 있고 편안하게 호흡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하고요. 주의사항 두 번째는요. 그날 그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날 그 답변을 무조건 완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질문지는 우리가 내면 탐색에 이르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자 목표가 아니잖아요. 그날 생각을 해서 질문지에 글쓰기를 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편하게 다음날로 넘겨서 다음날 다시 해보면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요.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건 제 경험인데요. 인터넷에서 봤던 질문들을 전부 복사해서 제가 다 활용을 해봤는데 문제는 질문이 수백 가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걸 다 답변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집착, 강박도 생길 뿐더러 그 질문들 하나하나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. 질문을 최대 한 30개 정도로 잡아놓고 하루에 하나, 그날 완성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넘겨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. 질문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편안한 상태에서, 이완된 상태에서 몰입할 것,
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주변에 두지 말 것. 두 번째는 그날 꼭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. 30분이고 1시간이고 생각을 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날 뭐 작성하면 되지 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말 것. 최대 30개 정도를 추천드립니다. 그렇다면 무슨 질문을 해야 하나요? 떠오르지 않아서 질문을 해보려는데, 질문지를 작성해 보려는데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나요?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만들어둔 질문지가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질문지를 다 작성했다. 근데 이렇게 떠올린 것들이 정말로 내가 나다움을 찾는 데 도움되는 것들인지 혹은 어떤 이성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들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누구나 거쳐가는 공통적인 관문인데요.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모두 나다운 하루 되세요.